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지난 2월 7일 대한민국은 아시안컵 4강에서 FIFA 랭킹 87위의 요르단을 상대로 90분 내내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하지 못한 채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분명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선수단이었기에 최소한 결승에는 진출할 줄 알았지만 조별리그 단계에서부터 역사적인 굴욕을 당하면서 토너먼트에서도 90분 내에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2번 연속 연장 혈투를 벌이기도 했죠. 결국 준결승에서 같은 조 3위였던 요르단에게 상상도 못했던 참패를 당하면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만으로 31살인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나이를 고려하면 다음 아시안컵 참가가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아시안컵 우승도 좌절된 거고요. 그리고 어제였던 14일에는 오전부터 갑작스러운 선수들 간의 불화가 폭로되면서 오늘까지도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고래 역시 축구업계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 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그냥 일방의 주장으로만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팩트부터 찾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마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시죠. 자, 클린스만 감독 및 대표팀 선수들이 2월 8일에 입국한 건 팩트입니다. 거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자기 입으로 직접 다음 주쯤 휴식을 위해 미국 자택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인터뷰를 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불과 이틀 뒤인 10일에 협회 보고도 없이 출국했고 정작 대한축구협회는 그 다음 날인 11일에서야 클린스만 감독의 출국 사실을 밝혔죠. 클린스만 감독이 입국한 게 2월 8일 그리고 오늘 15일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데 화상으로 참석하신다고 하네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와 언제 다시 한국으로 올지조차 협회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바로 이런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협회가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라면 지난 13일에 정몽규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제5차 임원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12일 밤에 돌연 정몽규 회장이 불참을 한다면서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정몽규 회장 없이 자유토론식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늘까지도 정몽규 회장이 왜 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대표팀 불화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시작은 영국의 더선이었습니다. 더선은 소위 말하는 황색 언론으로 대표적인 찌라시로 취급되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영국 기준으로 매일 오전에 새 판본을 발행합니다. 더선의 발행 주기와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매체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걸 보면 새로운 판본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매일 발행됩니다. 독자분들이 매일 아침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밤사이에 발행을 합니다 라면서 기본적으로 조간신문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더선에서 탁구 사건을 보도한 시각은 현지 기준 저녁 8시 25분입니다. 더선이 말한 발행 주기와 시간에도 맞지 않고 더욱 이상한 건 이게 단독 보도였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식사 시간에 벌어진 일을 한국 매체도 아닌 영국 언론이 가장 먼저 그것도 원래 발행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단독으로 보도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게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대표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자리에 언론사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을 리 없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텐데 더선의 기사에도 보면 그렇게 알고 있다 혹은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식으로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어딘가는 한국 언론사도 아니고 대표팀 선수들도 아니지만 한국 국가대표팀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거나 전해 들을 수 있었던 인물을 뜻하는데요.
이 인물은 한국 대표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국의 언론이 아니라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 언론에 가장 먼저 제보됐고, 그 결과 한국 대표팀 내부의 사건이 영국의 더선으로부터 가장 먼저 폭로됐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사이먼 라이스인데, 기자가 스스로 자기 소개한 내용을 보면 프리미어 리그부터 복싱과 F1 레이싱까지 모든 소식을 다룬다라면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취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시안컵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기자는 2018년에 입사했는데 이후 손흥민을 언급한 기사는 단 한 개뿐이고, 그마저도 토트넘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일 뿐 손흥민 단독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영국 기자에게 한국 대표팀 불화 소식을 알려줘서 독점 보도를 하게 만들어 줬을까요? 무엇보다 더선의 최초 보도에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렸다라는 폭력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말다툼이 있었다는 정도였지 선수들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말은 없죠. 이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 모두 만들어낸 것이고, 그걸 보도한 매체들조차 이게 팩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에 들었다라고만 할 뿐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주먹을 피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하더니, 또 오늘 아침에는 피한 게 아니라 맞았다면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국내 축구 전문 기자인 서호정 기자는 자신의 취재 결과 주먹질이나 멱살잡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에게 전해들었다는 한 축구 선수 출신의 네티즌 역시 이강인과 손흥민이 주먹 다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신체 접촉을 말리다가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먹 다짐을 했다면서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손흥민은 실제 주먹 다짐을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함부르크 시절에 수비수 라이코비치와 훈련 도중에 시비가 붙어서 라이코비치의 주먹을 피하고 발차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라이코비치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손흥민은 그에 대응했을 뿐이지 먼저 육체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손흥민의 갈등 장면은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요리스와 격하게 다투는 과정이었죠. 이때도 요리스가 먼저 손흥민 보고 더 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이후에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손흥민은 주먹을 들어올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또 다이어가 훈련 중에 위험한 태클을 해서 손흥민이 다칠 뻔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다이어에게 말로 다그쳤을 뿐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지 않았죠.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영상들에서는 적어도 손흥민이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상대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번에만 캡틴 손흥민이 먼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식당 내부의 CCTV가 공개된다면 모를까 정확한 팩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에도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지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실리지 않았고요. 더선의 보도 이후 화제가 바뀌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도마에 올라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사퇴 아니었나요?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책임을 져야 할 협회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과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수들을 제물 삼아서 책임을 져야 할 어른들의 모습이 가려져 버렸죠. 한국 대표팀 내부의 불화가 밖으로 퍼졌을 때 이게 도움이 될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누군가 이득을 얻었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국민들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던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이 아닐까요?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만에 하나라도 정말 주먹 다짐을 했다면, 그렇게 상황이 격해질 동안에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또
내분을 수습하기는커녕 도리어 키우기만 하고 지금은 쏙 빠져있는 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분명 음모론이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사해서 이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전력 강화 회의 어떤 결과 나올지도 끝까지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은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